특검 관련해서 이제 우려들이 뭐 속속 속출하다가 어젯밤에 아주 빠른 속도로 김용현 추가 기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이 입장을 냈거든요. 12.3 불법 개헌 관련 군사 재판 사건을 특검에 가져오지 않기로 했다. 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 법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피고인들 증언들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약간 있나 봐요. 그런 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다 받는 건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더라고요. 모르겠고 지금 하는 내란 특검 왜 만들었는지 네. 취지를 이해해야죠. 외환을 유치해서 내란 군사 반란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법안이에요. 이름 자체도 내란 그렇게 돼 외환 있어요. 행위다. 그리고 더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지금 설명하신 게 제8호인데 이 사건과 관련한 범인 도주, 은닉, 범죄 은폐, 증거 인멸 교사 등 모든 재판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군사법원 지금 하고 있는 내란죄들, 내란 군인들을 다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져와서. 통합하라고 특검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10번에 보면 내란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이것도 네. 다 여기서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특검은 이 특검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수사하라고 법적으로 특검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뭔데 이걸 빼고 저걸 빼고 이것만 하고 이렇게 됩니까? 자,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완전 총대 메고 김경호 변호사 진짜 내란 특검에 넣어주세요. 아, 왜 안 넣으셨어? 이러니까 안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 특검법은 명확히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서 민간법원에서 공소 유지해라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둘째, 조은석 특검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특별검사법 제19조는 이미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을 예상해서 민간법원이 관할하라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검찰이 윤석열 군검찰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왜 병합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번거로운 재판 그 규합됐을 때 법적인 충돌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을 뺀다는 게 조은석의 입장인데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가장 많은 인원을 꾸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정권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파헤쳐야 될 예를 들면 추경호나 국힘당 정치인들도 다 이 내란 동조 옹호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일이 안 늦어져요? 신속한 수사 무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 뺄 겁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내란 특검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시작한 지 했어요.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고발당했어. 그게 어젯밤 10시 반이에요. 네. 뭐라고 했냐?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습니까? 모든 내란 외환 행위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자의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핑계에 불과하다. 발표가 되죠. 네. 내란 특검에서 입장을 냅니다. 조은석이 당한 다음에 바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입장을 냈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희한한 거는 언론도 막 얘기를 해요. 조은석 특별감사의 요청으로 언론을 취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빠르게 지금 몸이 달았어. 네. 국민들의 여론이 조은석 특검으로 몰리고 있어. 네.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특검은 우리가 추천한 특검이다. 그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그래서 난 비판을 뱉어. 좀 난 뱉을 자제하자. 거야. 뱉을 거야. 근데 내란 종식 못하면 그냥 침 맞아요. 진짜. 그냥 침 뱉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진짜. 무슨 민주당이 추천했고 말고 지금 우리 편이 여기 편이 아니라 내란을 그래서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예요. 지금. 내란 특검이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맞아요. 네. 정권이 맞습니다. 특검을 조은석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국민들이 주도하는 맞습니다. 거다. 네. 우리들이 관심 갖고 압박을 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곽정근 전 사령관이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해서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환을
하기 위해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수사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드론사 같은 경우는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예요. 네. 이 부대가 여전히 현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무인기 들어가는 거예요. 곽정근 사령관이 또 그 얘기도 했죠. 자기 원점 타격하라고 그 오물풍선 관련해서 김영환한테 지시도 받았다. 이거 전쟁 내려고 한 거다. 진짜. 이렇게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증언을 하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렇게 느리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군부대 안에 외환 유치 세력들 이자들 아직 다 안 나왔거든요. 이것까지 하라고 내란 특검을 했는데 조은석이 뭔데 외환을 수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래에셋에서 압수수색을 한 개. 새로 해서 거기서 녹음본에 확보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이제 한 건데 이미 4년 전에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의 녹음이 있던 미래에셋 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안 본 거죠. 끝까지 다. 요 놈들이 진짜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4년 전에 이미 압수수색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품 목록에 여기서 말하는 그 전화 목록도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거 얘기가 된 거면은 직접 전화한 것도 불법하잖아요. 당연한 근데 거 끝까지 아닙니까? 그냥 같이 그냥 공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년 전에 이미 자료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 찾았다라고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 한 번 더 해. 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4년 전에 묵혀뒀던 증거를 이제 와서 꺼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스모킹 건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냐?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증거 묻어놨던 거 이거 특검 발동돼서 특검에서 자료 다 가져가면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가 돼요. 네. 남은 검찰들이 야 우리도 죽겠다. 야 묻어있던 거 빨리 다 꺼내. 우리가 지금 찾은 척해. 너무 눈에 보이는 쇼 아니에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고검실의 사무실을 잡아요? 갑자기 또 해봤네. 이 검찰을 믿고 이 땅 검찰을 믿고 거기서 무슨 수사를 합니까? 자, 그래서 4년 전에 수사 담당했던 놈들, 검사들, 그리고 황제 조사하면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이 모든 검사들 이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총리 청문회가 이제 24일, 25일 열리는데 24일, 25일 열리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청문회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해야지. 아니 그냥 임명됐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국무총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무슨 문제 있잖아요. 암살이나 테러 이런 위협이 계속 있으니까 2주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하고 24일, 25일 동안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 거지 같은 뉴스들을 띄어서 언론 플레이 해놓고 청문회 들어가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청문회에 전처, 뭐 아, 배우, 전 진짜. 배우자, 현처, 아들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국힘당이 추잡스럽게 진짜. 진짜 이게 무슨 공직자를 뽑는 청문회입니까? 그딴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주진우도 그럼 온 가족 다 오시라고 해요. 그럼 할아버지 그 증여세 그 납부했는지도 봐야 되고 주진우 아들도 좀 불러보자. 7억 5천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국가 운영 철학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청문회예요. 자, 그리고 김민석 의원 제가 진짜 너무 짠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어머, 양복 좀 사세요. 진짜로. 나 이거 처음 보네. 소매 끝이 저 다른 거 보십시오. 제가 진짜 제가 한 10년 정도 입은 자켓이 있는데 그 자켓 저래. 얼마나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는 분입니까? 지금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가 열리게 생겼어. 주진우가 평생 공무원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70억을 벌지? 이거는 공무원 역사의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땅 부자잖아요 주진우가. 희한해.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만 집이 없어. 나 돈이 70억이 있고 현금만 20억인가? 통장에 20억 있는데 왜 채무가 있어요? 이거 왜 돈 안 갚아? 네. 이거 지금 불법 후원 작업 아닙니까? 아니 이거 돈 저기 꺼주신 분들 지금 당장 갚으라고 전화 좀 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가 김민석을 공격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이번 청문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진행될지 우리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네. 주진우 청문회로 전환시켜 보자고요. 네.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에요. 음. 진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보고서라서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보고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초장기 불황에 들어선 즈음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닮았다. 지금이. 와. 지금이. 우리는 야 이제 경제 나아져야지, 야 살아나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낸 거는 아니 지금 잃어버린 30년 일본이랑 지금 시작 초비랑 비슷한데 크게 세 가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네. 첫째, 부채, 빚. 그 두 번째, 인구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기술 문제가 닮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랑.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흔히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 부채가 2023년 기준이에요. GDP 대비 207.4%. 일본의 버블기 1994년 214.2%예요. GDP 대비.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에서 가계 부채 비중이 45% 정도 돼요. 그러면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에는 그럼 어땠느냐? 민간 부채에서 가계 부채 비중이 32%밖에. 오, 엄청 차이 나네. 우리나라가 10% 포인트 훨씬 더 나는 그렇죠. 거죠. 최고 수준이었는데도 일본 그렇죠. 경제. 와. 일본은 진짜 그나마 힘든 거야, 지금. 뭐 이런 생산을 하는데 빚을 끌어다 썼던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부채로 집중이 됐었던 네네. 거예요. 민간 부채 총량은 일본의 버블기 최고 수준 턱 밑까지 지금 대한민국 쫓아와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턱 밑을 넘어서 더 골마가지고서 머리 그러네요. 끝까지 가 있다. 네. 상황은 일본의 버블기보다 더 나쁘다. 두 번째 닮은 문제, 인구 문제. 인구 문제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양상이 당시 일본 그 불경기 첫 시작 부분과 그 장기 불황 첫 시작과 대한민국이 닮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게 된 게 공교롭게도 버블이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잃어버린 30년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포인트는 언제나 속도예요. 언제나. 자, 일본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소요 기간인데 오른쪽 11년. 11년. 1994년에서 2005년까지 11년 걸리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밑에 있습니다. 6년? 우리가 작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2배 빨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하다라고 보고서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세계 분업화가 시작돼 전환이 된 것처럼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AI. 지금 AI 사업으로 지금 세계 패권을 잡기 그쵸. 위해서 미국이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다. 네. 대한민국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삐어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난 90년대는 잘 적응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야. 네. 이재명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AI 미래기획 수석. 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이 세계적 산업구조 재편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정부라는 거예요. 네네. 재정기획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저건 무슨 의미냐면은요, 예산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기재부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